햇살이 부드럽게 주방 창문을 통과해 들어온다. 그 빛은 정혜라의 얼굴을 스치며 한 조각의 여유를 남긴다. 부엌에 차려진 아침 식사는 정혜라에게 늘 그랬듯 평범하다. 따뜻한 밥상과 그 위에 올려진 반찬들, 그녀의 손길로 꾸며진 작은 일상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평화가 서서히 깨져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정혜라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밖에서는 이른 아침을 맞은 이웃들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혜라의 마음속에서 미묘한 파동을 일으킨다. 그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짧은 한숨을 내쉰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으로 향한다. 오래된 액자 속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바라보는 정혜라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다. 어딘가 불편하고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쌓인 응어리가 느껴진다. 아버지의 존재는 이제 그녀에게 무겁고 그리움보다 더 많은 갈등을 안겨준다. 정혜라는 커피잔을 살짝 흔들며 생각에 잠긴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겠지. 평범한 하루. 그렇지만 불안한 기운이 그녀를 괴롭힌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벌어질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유언장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는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다. 너무 많은 것들이 그녀를 미루게 만든다. 잠시의 침묵. 정혜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봉투에 눈을 둔다. 그 봉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 손끝에 닿는 그 차가운 느낌이 갑자기 정혜라를 움찔하게 만든다.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고 그 안의 내용을 펼친다. 그 유언장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정혜라는 그 안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다. 왜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걸까? 그저 한 줄짜리 메시지지만 정혜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란한 불안이 일었다.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듯 다시 살펴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유언장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정혜라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여전히 평온한 외부의 풍경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은 더욱 강해진다. 이제 민석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커피잔을 다시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을 떠나 집을 나설 준비를 한다. 긴장된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손목을 한번 쥐어본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오늘 하루는 다를 거라고 예감이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 정혜라는 집을 나서며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쉰다. 마을 길을 걷는 동안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가슴속 무겁고 어두운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듯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과연 다시 평범하게 흐를 수 있을까? 그녀는 묵묵히 걸음을 옮기며 그런 생각을 떠올린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해도 결국 사람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법.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진실이 그녀에게 큰 시험이 될 것임을 느낀다. 민석의 집은 그리 넓지 않다. 작은 방들이 연결되어 있고 오래된 가구들이 그곳저곳에 놓여 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느낌을 준다. 낡은 소파 위에 앉아있던 민석은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조용히 유리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의 정적 속에서 그가 내는 작은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린다. 창밖에는 별이 몇 개 드문드문 떠 있다. 그러나 민석은 그 별들을 보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마치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듯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먼 거리에서 나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민석은 손끝에 술잔을 쥐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은 빈 공허함만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문득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봉투였다. 그 봉투는 바로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이런 걸 남기셨다니. 민석은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 봉투를 천천히 집어든다. 봉투의 가장자리가 조금 구겨져 있고 그 흔적은 그가 오랫동안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민석은 봉투를 펼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한다. 그 내용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평범한 문장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유산을 남기고 가족에게 전해줄 말들이 간단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민석은 그 평범한 문장들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 아니, 그것보다도 그 유언장이 너무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아무리 아끼는 가족이었던 그들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진 진실을 남기려고 했던 걸까? 그간 느껴온 고독과 불안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간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느끼며 전화를 받는다. 그건 정혜라였다. 그 목소리는 다소 떨리고 있었다. 민석아, 아버지의 유언장, 내가 알았었어? 그 말에 민석은 잠시 말을 잃는다. 그러나 이내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알게 된다. 그는 조용히 유언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잠시 한숨을 내쉰 뒤 답한다. 내가 먼저 이걸 확인했어야 했어.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 정혜라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린다. 민석, 왜 그랬어? 왜 우리가 마지막까지 모르고 살아야 했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걸 알아? 정혜라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아버지와의 약속도 있었고 내가 해줘야 할 일도 있었어. 그럼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정혜라의 목소리가 약간 격해졌다. 민석은 말없이 전화를 끊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혜라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돈다. 그는 그저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 마치 그것이 그의 일상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아무리 애써 숨기려 해도 결국 모든 것이 깨져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비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들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점점 더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정혜라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작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잔을 다시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쉰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은 예전과 같지 않다. 색깔은 붉고 끝없이 흐르는 듯한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마침내 정혜라는 문을 열고 마당을 나서려고 한다.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운 듯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어떤 무게가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하게 거리로 나서며 민석의 집으로 향한다. 그 길은 이미 여러 번 걸었던 길이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멀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정혜라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는다. 그냥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를 위한 그리고 민석을 위한 길. 고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그녀를 자극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장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그녀는 더 이상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석의 집에 도착하자 정혜라는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자 그 안에서 민석의 모습이 보인다. 민석은 예상대로 표정이 어두웠고 그녀를 맞이하는 눈빛도 평소와 다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문을 넘어서 민석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바로 그 봉투를 봤다.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아버지의 유언장.
그것이 그녀의 시선을 강하게 붙잡는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바라보던 정혜라는 결국 입을 열었다. 민서가, 너 아버지의 유언장이 뭔지 알았어?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숨겨왔던 불안과 의심을 결국 표출하는 순간이었다. 민석은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이라는 그 모습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걸 내가 먼저 알았어야 했잖아. 민석은 숨을 들이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정혜라는 잠시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긴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깔려 있었다. 정혜라는 그의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무엇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뭔지 이제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 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거였다고? 그녀는 말없이 다시 봉투를 들고 펼쳤다.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은 너무 간단해서 그녀는 처음에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비어 보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유산을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이것으로 끝이다. 그저 그것뿐이었다. 단지 그 한 줄이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정혜라는 다시 민석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모호하게 씁쓸하다. 그런 민석의 표정에서 그녀는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마지막 유산은 그 어떤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들 사이의 관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왜 그걸 숨겼어?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아니 우리는 계속 속고 있었던 거잖아. 그녀의 말이 공기처럼 차갑게 퍼져나갔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리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정혜라는 그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무리 아버지의 비밀이 무겁고 서로의 감정이 얽혀 있다고 해도 그녀는 이제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석아.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며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두려웠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못할까봐. 하지만 정혜라는 이제 그 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을 다시 바라본다. 그 작은 종이가 그녀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정혜라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민석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불안한 감정을 묵히지 않겠다고. 그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한 걸음씩 다가가야겠다고. 비는 밤새 그칠 줄 몰랐다. 차가운 물방울이 장례식장 간판을 때리고 낡은 나무 간판은 젖은 채로 흔들린다. 정혜라는 그 아래 서 있었다. 손에 우산은 있었지만 이미 어깨는 다 젖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장례식장 입구 맞은편 불 꺼진 상가 건물 2층의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사진관이었다. 창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정혜라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필름 상자가 쌓여있는 진열대가 보였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사진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서서히 죄어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정혜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서류철을 집어든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한 장의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다. 그 계약서의 이름란에 민석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혜라가 몰랐던 문장이 있었다. 본 재산은 아들 민석에게 일시 양도하며 이후의 소유권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동안 민석이 숨겼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먼저 넘겨받았던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관리인지 혹은 진짜 소유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정혜라는 깊게 숨을 내쉰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고 그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운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그 떨림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진동이었다. 잠시 후 사진관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석이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젖은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 스쳐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정혜라의 시선이 계약서로 향하자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걸 봤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고 정혜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정혜라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겨우 말을 꺼낸다. 왜 그랬어, 민석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본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두 남매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웃음은 너무나 따뜻해서 지금의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가 그랬어. 그가 낮게 말했다. 이건 내가 알면 안 된다고. 내가 알면 이 집안은 끝난다고. 정혜라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는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과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다. 민석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말이 오히려 정혜라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다. 그래서 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거야? 그땐 그게 옳다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 아버지가 원한 게 우리 둘의 단절이었다면 그건 틀린 거였겠지. 정혜라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호흡만이 가만히 섞였다. 그들의 침묵은 싸움보다 더 깊고 오래된 사진보다 더 무거웠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모두 같은 것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사진관 안은 여전히 빗소리로 가득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오래된 필름 상자들을 흔들었고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작은 점을 남겼다. 그 고요한 소리들이 마치 오래된 기억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혜라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떼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석을 향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젖은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혜라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 사진관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흘러나왔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단순한 움직임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정혜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앞의 사물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사진관의 벽 낡은 의자,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카메라까지.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숨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얕게 끊겼다. 민석아,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울다가 지쳐서 그래도 우리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넌 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민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내가 아니면 이 집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 그의 말이 끝나자 사진관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정혜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게 변명이 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가 널 믿은 만큼 나도 널 믿었어. 그런데 넌 한 번도 나를 믿지 않았잖아. 민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도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버지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도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했어. 정혜라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이 사진 한 장 위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민석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지금의 그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민석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 둘이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사진을 손에 쥐고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그런데 우린 그걸 놓쳤네. 그게 제일 큰 죄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번개가 잠깐 하늘을 갈랐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빛났다. 정혜라는 그 빛 속에서 한동안 민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향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우린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라 서로를 잃은 거였어. 문이 닫히며 사진관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민석은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눈앞의 사진이 물에 젖어 번져갔다. 그 번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손으로 그 사진을 덮었다. 그리고 그 손끝에 닿은 온기가 사라지자 비로소 한 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정혜라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비슷한 계절, 비슷한 시간, 지금처럼 비가 조용히 내리던 밤이었다. 그날의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거실에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표정은 끝까지 단정했다. 오래된 사람의 버릇처럼 무언가를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혜라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모으며 작은 한숨을 섞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아버지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평온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냥 오래된 일들을 정리하고 있단다.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깃든 작별의 냄새를 정혜라는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괜히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쥐어짜며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숨긴다기보단 정리하는 거지. 사람이 가기 전에 남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돼. 그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덧붙였다. 민석이는 그걸 잘 알고 있더라. 그 말에 정혜라의 가슴이 순간 움찔했다. 그녀는 물었다. 민석 오빠가요? 무슨 정리를 같이 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가면 너한테 혼란이 오지 않게끔. 민석이가 대신 책임질 거다. 그 말은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들렸다. 정혜라는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빛 속에 깊게 스며 있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다. 부탁과 후회가 뒤섞인 묵직한 감정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마지막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봉투 위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비가 샜는지 아니면 그의 눈물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 왜 전 자꾸 뒤늦게 듣게 되는 걸까요? 그녀의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한참을 머뭇거린 뒤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너무 미워하지 마라. 사람이란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정혜라는 그날의 장면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전등 불빛, 창밖의 비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손끝에서 느껴졌던 묘한 떨림. 그녀는 지금 그날의 기억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는다. 아버지는 비밀을 숨기려 한 게 아니라 그 비밀 속에 우리를 지키려 했던 거구나. 그녀는 손끝으로 창문에 닿은 물방울을 훔쳤다. 그 차가운 감촉 속에서 그녀는 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말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흐른 눈물이 천천히 떨어져 바닥에 닿았다. 그 순간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고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고 느리게 그 새벽을 감쌌다. 집안은 이미 사람의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문을 여는 순간 낡은 장판 냄새와 먼지 섞인 바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민석은 천천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발끝이 닿는 바닥이 차가웠다. 누군가 살던 흔적이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있을 줄은 그는 미처 몰랐다. 거실 한켠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의자가 아직 그대로 있었다. 등받이에는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고 팔걸이에는 세월의 금이 잔잔히 스며 있었다. 민석은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래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떠올랐다. 민석아,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책임일 수도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이해하지 못했다. 왜 자신에게만 그런 무거운 침묵을 맡겼는지, 왜 동생에게 진실을 숨기라고 했는지. 그는 그게 사랑의 방식일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텅 빈 집안에서 그 말을 곱씹으니 어쩐지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민석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먼지가 앉은 사진틀, 어머니의 웃음이 남은 커튼 자락, 그리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탁자 위에는 아직도 낡은 찻잔이 그대로였다. 그는 조용히 의자 앞에 앉아 찻잔을 손에 들었다. 입술에 닿은 찻잔은 비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버지, 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저를 믿어서 맡기신 거였다는 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후회의 온기가 있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제겐 너무 버거웠습니다. 민석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오르는 감정이 자꾸만 밀려올랐다. 그날 아버지가 떠나신 뒤 제가 그 서류를 들고 병원에 갔을 때 헤라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모든 걸 숨긴 죄인처럼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민석은 고개를 떨궜다.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애가 저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그 미움 뒤에 숨어있던 건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 속의 헤라는 늘 날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은 사실 상처 입은 사람의 마지막 방어였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닫는다. 헤라야, 너는 몰랐겠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너였어. 헤라를 지켜라. 그 애는 결국 진심을 알게 될 거다. 그 한마디였어. 민석은 손에 든 찻잔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울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후회가 조금씩 풀렸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사랑이란 때로 거지처럼 보이는 선택 속에서도 가장 진실하게 남는다는 것을.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바깥에는 저녁 노을이 집안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바닥을 천천히 덮으며 마치 누군가의 용서를 전하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라에게 말해야겠어요. 그날의 진실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는 슬픔이 아닌 이해의 고요였다.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늦은 평화였다. 늦은 밤이었다. 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병원 뒤편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엔 여전히 희미한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헤라는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고 그 불빛이 마치 두 사람의 지난 세월처럼 어딘가 꺼질 듯 꺼지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발견한 건 거의 동시에였다. 두 사람은 몇 걸음 떨어진 채 멈춰섰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시간을 붙잡은 듯 정적이 흘렀다. 헤라는 잠시 민석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그의 손에 쥔 봉투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헤라야.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럽게 오래된 문을 여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헤라는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 묻은 냉기가 그의 오래된 상처를 말해주는 듯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러 오신 건가요? 헤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래 쌓인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민석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날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게 내가 한평생 짊어지고 온 죄였어. 헤라는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 속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과 끝나지 않은 상처가 엉켜 있었다. 그럼 그날 아버지의 죽음, 정말 오빠가 숨긴 건가요? 민석은 봉투를 천천히 내밀었다. 이게 그날 아버지가 남긴 서류야. 나는 그걸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 헤라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왜요?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오빠가 아버지의 돈 때문에 사라졌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그래서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게 숨기고 싶었던 건 그 병이 내게도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 헤라의 눈이 커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말은 그녀의 세상을 다시 무너뜨리는 듯했다. 그럼 내가 평생 미워했던 이유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나는 내가 그걸 알면 견디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떠났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지만 그 소리는 그들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뚫지 못했다. 헤라는 봉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서 오래 눌러온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그럼 내가 오빠를 그렇게 미워하며 산 세월이 다 헛된 거였네요. 민석은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다. 그 거리, 그 미묘한 거리감이 지금의 두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듯했다. 아니야, 헤라야. 그 미움 덕분에 나도 버틸 수 있었어. 너라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한테 유일한 벌이자 구원이었지. 바람이 잠시 멈추고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헤라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제 와서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야 오빠의 얼굴을 제대로 보네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거면 됐다. 짧은 침묵. 그 뒤에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밤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닫고 새로운 문을 여는 듯했다. 헤라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말했다. 아버지의 진심, 이제 제가 이어가야겠네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아버지가 바라던 마지막 길이야. 그들이 마주 선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 대신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덮을 순 없지만 그 상처를 알아본 눈빛 하나로 그들은 오랜 세월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별빛이 내려앉은 병원 주차장 위에서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의 지난 시간을 묵묵히 껴안았다. 이른 아침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희미하게 하얗게 번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헤라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봉투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진실의 무게였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첫 장엔 아버지의 진단서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유언장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글씨는 삐뚤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내 병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헤라에게 이 병이 옮지 않기를 바란다. 민석에게 맡긴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헤라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그 목소리엔 지난 세월의 오해, 미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헤라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겨울의 끝자락 나뭇가지에는 아직 눈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하얀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병실을 떠올렸다. 그날 아버지는 숨이 차오르면서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편안해 보여. 헤라는 오히려 불안했다. 그때 아버지가 입술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헤라는 듣지 못했다. 이제 알았다. 그 입모양이 사랑한다였다는 것을. 헤라는 유언장을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은 쉼없이 흔들렸다. 나는 왜 그 마음을 보지 못했을까? 왜 늘 상처만 보고 사랑을 놓쳤을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흐르지 않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들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찻잔에 닿으며 물결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이제 그만 너희 둘 다 그늘에서 나와라. 헤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손에 들린 찻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말했다. 네 아버지. 이제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녀는 병원 서류를 한쪽에 정리하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낯익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오늘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헤라는 거울 앞에 섰다. 피곤이 잔뜩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평온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할 거야. 창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그 틈으로 햇빛이 방 안가득 번져들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헤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해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는 듯한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건 아버지의 온기였다. 산길은 조용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눈은 다 녹았지만 차가운 흙길 위로 바람이 스치며 잔가지를 흔들었다. 민석과 헤라는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천천히 서로의 발소리가 산속 고요에 묻혀 들렸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걷고 있었다. 십수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피했던 두 발이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길가에는 마른 풀잎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정상 가까이 오르자 낡은 묘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람결에 나부끼는 제사상 1000조각이 마치 누군가의 손짓처럼 일렁였다. 헤라는 한 걸음 멈춰 섰다.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이 희미한 햇빛 속에서 또렷이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비석 위 먼지를 닦았다. 묵은 세월이 닦이는 듯 돌틈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 나왔다. 아버지, 오래 걸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제야 오빠랑 같이 왔네요. 민석도 곁에 앉았다. 그는 말없이 제상 위에 술잔을 채웠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후회보다 다짐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헤라가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산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왜 그랬는지, 왜 저한테 그 부탁을 하셨는지도요.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흘렀다. 그 바람이 마치 대답하듯 주변의 나뭇잎을 잔잔히 흔들었다. 헤라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지난 세월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아버지의 병실 냄새, 민석의 뒷모습, 그리고 자신이 던졌던 거친 말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사랑이 왜 숨을 때가 있는지 몰랐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술잔을 비석 앞에 천천히 올려두었다. 그 손끝에서 미세한 온기가 번졌다. 이제 우리 둘 다 괜찮을 거예요. 헤라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빛으로 아버지를 기억할게요. 그 말에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서로의 눈에 오랜 미움 대신 잔잔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잔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비석 위에 물방울을 반짝이게 했다. 그 빛이 마치 미소처럼 보였다.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헤라야, 아버지라면 지금 이걸 보고 웃으실 거야.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도 좀 웃자. 잠시의 침묵.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로웠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산새가 멀리서 울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써둔 편지였다. 그는 조용히 읽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다. 그 문장을 들은 헤라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잘 보내드릴게요. 그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유난히 밝았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이제 따뜻했다. 헤라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묘비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민석이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두 남매는 서로의 상처를 품은 채 따뜻한 바람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봄이 찾아왔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강물 위로 부드러운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마을은 서서히 온기를 되찾고 들판에는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날 이후 헤라는 병원 일을 다시 시작했다. 병동의 창문을 활짝 열며 한참 동안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 속엔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숨결이 섞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환자의 차트를 보며 무심히 한숨을 쉬었을 그녀가 이제는 환자들의 손을 먼저 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다. 퇴근길, 헤라는 병원 앞 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가지 사이로 새들이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이 이상하게 반가웠다.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잘 계시죠?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래된 미소를 되찾은 듯했다. 반면 민석은 오래 비워두었던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 낡은 나무 간판을 닫고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냈다. 안쪽에는 아버지가 남겨둔 공구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걸 하나씩 정리하며 손끝으로 쇠의 냉기를 느꼈다. 이제야 다시 손에 잡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는 작은 나무 조각을 깎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만들던 새 모양이었다. 칼끝이 나무를 따라가며 조심스레 생명을 깎아내듯 움직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가게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 고요 속에서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미움도 다 지나갔네요. 그는 완성된 나무 새를 들어 햇살 아래에 세워두었다. 그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 위를 천천히 스쳤다. 며칠 뒤 두 남매는 다시 마주했다. 작은 마을 카페,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창문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의 상처가 이제는 말없이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다. 오빠, 이제 우리 조금씩 잘 살아보죠. 헤라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헤라야.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에 두 사람은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울음보다 깊었다. 묵은 슬픔이 녹아내리듯 잔잔히 마음을 덮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려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마치 아버지가 곁에 와 있는 듯했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바람과 햇살에 스며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미움이 지나가고 진실이 드러나고 그 끝에서 남은 건 결국 따뜻한 마음뿐이었다. 그날 저녁 헤라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린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분명 들은 것 같았다. 아버지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 그래, 내 딸아 고맙다. 그녀는 눈을 뜨고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봤다. 노을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느다란 문장이 마음속에 울렸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 저녁 노을이 물든 들판. 바람이 길게 불어와 마른 풀잎들을 스쳤다. 햇살이 남긴 온기가 아직 땅 위에 남아 있었다. 헤라는 천천히 그 길을 걸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봉투는 누렇게 빛이 바랬고 모서리는 수없이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다. 며칠 전 아버지의 낡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그 편지를 발견했다. 받는 사람은 헤라와 민석. 발신인은 아버지. 헤라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람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가자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마 나는 곁에 없겠구나. 문장의 첫 줄에서 헤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목이 막혔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 했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어려운 건 미워하지 않는 일이더라. 나도 젊을 땐 미움으로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 미움은 결국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걸.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묘하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헤라야, 넌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늘 자신을 몰아붙였지. 그 마음 아버지는 안다. 민서가, 넌 세상을 원망했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를 닮은 따뜻함이 있었다. 헤라는 손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다. 편지의 잉크가 눈물에 번져 흐릿해졌다. 두 사람아, 서로를 탓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아라.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귀한 거야.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헤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하늘을 향해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아련히 겹쳐졌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그토록 싸웠는지도, 왜 그렇게 아팠는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평화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민석이 걸어왔다. 그는 헤라 옆에 조용히 섰다.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들판에는 매미 대신 저녁 풀벌레 소리가 퍼졌다. 한참 후 민석이 낮게 말했다. 우리도 이제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빠. 그게 아버지가 바라신 거겠죠. 둘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길가에 핀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렸다. 그 씨앗은 멀리 멀리 흩날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의 발자국이 천천히 저녁 햇살 속으로 묻혀갔다. 하늘은 더 붉게 타올랐다가 곧 고요히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오는 듯했다. 그래, 내 자식들아. 이제는 서로 아껴주거라. 그 말이 들린 듯 두 남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아주 길고 조용한 순간이 흘렀다. 바람은 잠들고 세상은 잔잔했다. 남겨진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 여름이 깊어졌다. 짙은 녹음 아래로 매미 울음이 이어지고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헤라는 오래된 마을길을 다시 걸었다. 아버지의 제삿날을 앞두고 집안 정리를 마치러 가는 길이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일찍 피어 있었다. 그 꽃들이 바람결에 흔들릴 때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시간의 결이 묻은 장롱, 햇빛에 바랜 액자,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 하나. 초침이 천천히 흘러가며 고요하게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때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사진이랑 낡은 손목시계요. 술이 맡겼다가 이제 찾았어요. 그는 그 시계를 조심스레 마루 위에 올려두었다. 시계는 오랜 세월 멈춰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갑자기 작게 딸칵하고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다. 헤라는 시계를 손에 들고 말했다. 들리죠, 오빠? 아직 돌아가고 있어요. 민석은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 참 끈질기시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시계 소리를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리듬, 그러나 그 안에는 살아있음이 있었다. 점심 무렵 이웃 아주머니가 들러 밥상을 차려주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방 안을 채웠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식탁 위에는 세 개의 그릇이 놓였다. 민석이 물었다.
이거 2명분인데 왜 3그릇이에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분 것도 있어야죠. 그이가 밥상같이 차리는 걸 좋아했잖아요. 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릇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천천히 흩어지며 햇살에 녹아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은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 한켠에 새로 핀 꽃들을 바라보았다. 헤라는 그의 곁에 서서 말했다. 우리 이 집 그냥 두자. 누군가 들러도 좋고 비워둬도 괜찮아요. 이 집은 그냥 아버지의 자리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남겨둬야지. 사람도 기억도 쉽게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그들은 마당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한없이 맑고 햇살은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처마 밑에 걸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챙챙. 그 소리는 오랜 침묵을 깨듯 집안 구석구석을 울렸다. 헤라는 미소 지었다. 들리죠? 아버지예요. 민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또 시작하자는 뜻이겠지. 집을 나서는 길, 둘은 뒤를 돌아보았다.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다.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 웃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걸었다. 길가에 풀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쯤 헤라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계속 걷는 거였네요. 미워하고 울고 또 웃으면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발소리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어둠은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작은 불빛처럼 사랑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살아간다.